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집에 빨리 갈 수 있어요. 5시 되면? 아니, 그 전에 갈 수 있게끔. 네. 사실은 이제 오후에 계속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교재는 102페이지부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기준 면적. 요게 이제 틀이 어떻게 되냐면, 허가구역을 먼저 정하고요. 허가구역. 그 다음에 땅덩어리가 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준 면적. 넘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소유권하고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유상계약일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시오. 이렇게 돼 있고, 이때는 허가 신청을 먼저 넣어가지고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허가 내고 허가 받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이렇게. 이게 토지거래 허가 제도의 큰 틀이에요. 여기서 이제 보니까 기준 면적을 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준 면적이 이제 1번에서 16번에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일 때는 180초가, 상업지역일 때는 200, 그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는 660초가, 그 다음에 녹지지역일 때는 100초가, 미지정지역일 때는 90초가, 이렇게 되고, 이건 이제 도시지역일 때 그렇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임야가 1000이고, 1000초가, 농지가 그 절반인 500초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나머지 지목들은 250초가. 이게 이제 절반씩 줄어들죠? 요걸 물어보니까, 1번에 주거지역에서 150이면 필요 없네요. 2번에 나와 있는 상업지역일 때는 200초가니까 필요 없네요, 또. 예. 자, 세 번째 남아있는 공업지역은 500 가지고는 안 됩니다. 660초가. 4번은 녹지지역이니까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그죠? 녹지지역은 100초가. 이렇게. 제가 정기적으로 농내장, 백내장 검사 받는다고 그랬죠? 네, 그거요. 녹지지역일 때는 100초가. 이렇게.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임야다. 비도시지역에서 임야는 100초가가 돼야 되냐. 100. 거기에 보면 이제 500이니까 이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17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정.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경기도하고 강원도 걸쳐 있으면 국장, 경기도 내 땅일 때는 경기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허가 내주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여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요 허가구역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지정은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1번이 요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 국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2번. 시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고 나서 재지정을 하고자 했을 때는 재지정이 또 있죠. 그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전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요 지정하는 절차가 4단계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그 다음에 지정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알려줄 만한 사람한테 알려주고 마지막이 열람하고, 이런 4단계 절차죠. 심의, 공고, 통지, 열람, 이렇게 4단계 절차인데, 재지정할 때는요. 재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재지정할 때는 요 4단계 절차가 똑같은데, 재지정할 때는 그때는 심의 전에 뭘 거칩니까? 의견 청취. 사전에 의견을 청취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심의 이렇게 들어가죠. 4단계는 그대 뒤에는 똑같아요. 여기 앞에 들어갑니다. 여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재지정 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그거에 들어가요. 재지정일 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한테 통지한다. 여기 요 심의, 요거 통지 얘기하는 거죠. 통지를 갖다가 국장이 지정했죠. 그럼 국장은 통지를 누구한테 하냐면 시도의사. 그럼 시도의사는 또 시장군수구청장.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소장까지 갑니다. 시도의사가 지정했을 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지.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소장한테 통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기소장한테 통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장군수구청장.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허가구역의 시정은 허가구역의 시정 공고한 날부터 5일 있다 효력 발생한다. 중요한 내용이죠. 며칠 있다가요? 5일 있다가 5일 후 효력 발생. 요거네요. 요거고 공고 뜨면 그때부터 5일 있다가 5일 후 효력 발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이 되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풀어주는 걸 뭐라고 불러요? 지정해제. 지정해제. 그런 때 절차는 심의, 그 다음에 해제 공고, 통지, 그 다음에 열람. 이렇게 지정해제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랬죠?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해제할 때도 똑같아. 지정할 때도 4단계, 재지정도 4단계인데 재지정은 특별히 뭐예요? 의견 청취가 있다. 어? 여기 틀린 이유 요거 없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18번입니다. 요게 이제 옛날에는 다 공법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갑은 A도 B군에서 토지 110입니다. 면적 기억하셔야 되고, 관할 도지사는 갑의 토지 전부가 포함된 녹지지역. 여기서는 녹지지역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됐죠? 110인가요? 이렇게? 예, 그리고 녹지지역이니까, 요게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이니까 이건 허가 대상인 걸 알 수 있어요.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니까. 자,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허가구역 지정받았습니다. 1번 갑이 자신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지상권일 때 허가받는 거 맞죠? 대가 받고 유상계약 허가받는 거 맞습니다. 2번 갑의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대단히 중요하죠? 토지거래 허가 냈다. 그렇게 되면 그 토지가 농지일 때는 농지증 받은 걸로 의제. 그죠?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랬을 때는 검인 받은 것으로 의제.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랬을 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3번.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을이 허가구역에서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 전부를 이미 매수하는 경우 농사 지으려고요. 허가구역이 들어가고 이것은 녹지지역 내 농지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거고 이게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면적으로 봤을 때 허가 받는 거 맞고 근데 농사 지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농사 지으려고 하는 실수요 목적이라면 허가가 나오겠습니다. 허가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필요하지 않는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짓겠다고 해서 허가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허가 받는데 아 이것은 투기 목적이 아니고 실수요 목적이니까 허가증이 잘 나온다는 뜻이지 허가까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4번 병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갑의 토지의 전부를 이미 매수하는 경우 B군소는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 용지니까 그때는 뭐예요? 실수요 목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기 살 집 지으려고 땅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허가를 뭐예요? 내준다 이런 뜻이지. 자 5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에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 불허가 그 토지 통지를 받을 때부터 1개월 내 B군 군수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허가 신청에서 허가를 받는 건데 여기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길이 세 갈래 길이 있죠. 산매협이라고 그래서 그거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한번 협상해봐. 이렇게 빼놓는 수가 하나 있고 투기 목적이 없다 그랬을 때 허가 내주는 수가 있고 투기 목적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뭐예요? 불허가 나는 수가 있겠습니다. 불허가 통지. 불허가에 대해서 두 가지 구제 수단이 있죠. 불허가 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줘.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
자, 정 그렇다면 너가 사. 매수 청구. 요것을 둘 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1개월 내. 요것도 1개월 내. 요거 물어보고 있죠, 지금? 예. 5번은 정답. 맞는 거. 자, 3번이 틀린 거였고요. 19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고요. 1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허가구역인데 900제곱미터 이미합니다. 900 갖고는 좀 허가 필요 없는데? 예, 그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맞네요, 이거. 2번. 시도의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 여기 지금 뭐죠, 지금? 지정하려면, 지정할 때 여기 의견 청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쵸? 의견 청취 없으니까. 재지정할 때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3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날부터,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있다 효력 발생한다. 그렇지 않죠? 열람할 수 있을 때부터 5일 있다 이거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공고가 있을 때부터 5일 후죠. 이것도 틀렸고. 4번. 허가구역에 동일한 시군 또는 시군구 안에 일부 지역일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아니요.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될 수 없어요. 국장 아니면 시도의사지. 동일한 시군 안에 있다 그러면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권자죠.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1개월 이내. 그 얘기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그래서 옳은 거예요. 1번이고요. 20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몽땅 고르시오. 기억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있다 효력 발생한다. 예, 그쵸. 아까 위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2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자, 경매다 그랬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진 않아요. 계약이 아니잖아요. 증여다 그랬을 때는 증여는 계약이긴 한데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유상계약만 허가받게 돼 있으니까 허가증이 필요 없는 경우죠. 특히 경매를 잘 봐두셔야 됩니다. 니은번 맞고 디귿번.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를 빼고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허가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있죠. 네. 그래서 그 이용 의무 기간이 길면 5년까지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가 있다. 자, 2년짜리 들어가는 게 아까 나왔던 자기 거주용 주택, 자기, 복지시설, 농업, 어업, 임업 이런 거. 대토까지, 대토. 전부 다 2년짜리. 4년짜리는 사업 시행. 글자 나오면 4년. 요 5년은 현상 보존. 예, 그것이 5년. 이렇게 되지. 예. 이용 의무 기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 벌써 나왔습니다, 이거는. 디귿번 맞죠? 리얼번.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했을 때는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는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됐던 이행 강제금은 징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용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안 지킵니다. 그러면 뭐요? 이행 명령을 내리죠. 허가받은 대로 쓰라고 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이행 명령을 안 따르면 드디어 뭐요? 이행 강제금 부과된다. 이거 안 지키면 자, 이행 강제금은 얼마 정도나 부과해요? 취득가액의 10% 이하. 많이 맞으면 10대잖아요. 그래서 방치시켜놨을 때가 허가받고 취득해놓고는 안 써먹어요. 방치시켜놓으면 10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해놓고 자기가 안 쓰고 딴 사람한테 빌려줘요. 그러면 7대. 그죠?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하고 다르게 변경해서 써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5대. 기타 나머지도 몇 대? 7대. 중간에 7대. 요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출제가 유력합니다. 이거 잘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얼번 틀렸죠, 여기서는? 징수해야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번이 맞는 말. 정답 3번. 21번이 작년 문제. 허가 신청서 기재하거나 별도로 제출해야 될 것이 아닌 것은
요 허가 신청할 때 요것은 서면 신청주의고 그 다음에 공동 신청주의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거기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다. 밑에 그 지금 해설에 보면 7가지 나와 있죠. 그 7가지 보시면 해설해요. 당사자의 성명이나 주소, 그 다음에 땅의 지번, 지목, 면적 뭐 이런 거, 이용 현황. 그 다음에 3번 땅 위에 있는 정착물, 건축물 이런 거요. 4번은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계약 예전 금액도 신청서에 적죠. 우리 얼마에 거래할란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중요하겠죠. 어떻게 이용하려고 한다. 농사 지을 거예요. 아니면 집 지으려고 그래요. 뭐 이런 거. 마지막이 자금 조달 계획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은 아마 거기 나와 있는 자금 조달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디에도 부동산 사장님의 내용은 안 나옵니다. 여기 보면 2번에 보면 중개한 개업공인회사의 성명이나 주소라고 돼 있죠. 왜 안 나올 것 같습니까? 허가 신청할 때는 아직 계약서를 안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한 개업공인회사가 여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청서에는 중개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정답이 2번이죠. 네. 자, 이제 중개 실무 3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1번 문제요. 오는 것을 몽땅 고르시오. 그랬어요. 보니까 박스의 기억번 토지 소재지나 지목이나 지형, 경계는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있죠 지금? 아니 지형 이런 거 있잖아. 지형, 경계. 어떻게 대장 가지고 지형을 알아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건축 대장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 경계나 지형은 알 수가 없어요. 경계나 지형은 뭘 가지고 조사해야 돼요? 그렇지, 도면이죠. 도면. 지적도, 임야도. 그 경계 나오고 땅 모양 나오잖아요. 네, 2번.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죠. 그렇죠? 어려운 게 아니고 끝에 없다란 말을 시험장에서 못 보시면 안 돼요.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 X 그리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실수하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반드시. 사람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수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시험장에서 하여간 제정신 갖고 시험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지적도상의 경계하고 실제 경계가 안 맞아요. 그때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뭐가 기준이다? 지적도상의 경계가 기준. 실제 경계 아니고. 자, 판례이기도 하고. 리을번.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 면적과 건축물 대상상의 면적이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게 기준이다? 면적이니까. 등기부가 아니고 대장. 대장. 니은하고 리을번이 옳은 거. 정답 2번이죠? 이 110페이지 가시면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문제 4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분묘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묘지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장지의 종류가 있네요. 그래서 묘지 그러면 개인묘지, 그 다음에 가정묘지, 묘지입니다 지금. 종중묘지, 그 다음에 법인묘지 이렇게 네 종류. 자연장지도 똑같다고 봅니다.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그 다음에 종중 자연장지,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인데, 자, 비교할 때 가만히 보면, 일단은 절차를 보면, 개인 묘지는 사후 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사전, 허가입니다. 전부 다 허가죠? 네, 허가. 허가는 다 사전 허가, 이렇게. 다 허가네요. 요거 빼고. 네. 자연장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건 똑같이 30일 내 신고하죠? 사후 신고인데, 얘하고 얘가 어떻게 돼요? 사전 신고. 신고는 신고인데 사전 신고. 두 개가 공통점.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는 어떻게 됩니까? 사전, 이거 뭐 허가입니다. 허가는 무조건 사전 허가. 이렇게. 여기는 종중이나 문중이나 같은 거. 그러니까 1번에서는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요거네 요거. 그때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요?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1번 틀린 거 아시겠죠? 예. 2번 남편의 분묘 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이제 묘를 쓰겠네요. 그럼 가족묘죠? 그때는 추가로 설치하고 나서 30일 내 해당 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추가 설치하고 나서 30일 내 신고. 자, 요것은 제가 물어보는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예요. 아니, 남편하고 아내를, 지금 남편이 있는데 아내를 이제 같이 묻었어. 그러면 그 묘역은 가족묘예요? 개인묘예요? 개인묘. 이렇게 되죠.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까지 여기 개인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고지. 30일 내에 신고한다고 돼 있으니까 오케이? 맞는 거죠? 가족묘다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이거 틀린 말이 돼버리는 거죠. 틀린 말 아니죠? 맞는 거.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오케이, 맞고요. 4번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수호 봉사가 계속되고 플러스 분묘가 어떻게 해요? 존속.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영구죠. 가족묘의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 면적 봅니다. 면적. 개인이 얼마죠? 이거요? 3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가족은 100. 종족은 1000.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전부 다 이제 이하인데. 이하. 요것만 이상. 이렇게. 뭐에 물어봤죠? 가족 물어봤죠? 100이죠, 100? 맞습니다. 자, 틀린 거 1번이었고요. 3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장래의 묘는 분묘에 해당되지 않는다. 묘가 되려면 시신이 매장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장래묘는 분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맞네요. 니은번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그랬어요. 즉시. 남의 땅 함부로 묘를 썼을 때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있긴 하죠. 그 시효 취득은요, 즉시 취득하는 게 아니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묘를 써왔을 때, 그때나 시효 취득 인정받죠? 즉시가 틀렸어요. 디귿번 평장되어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평장되어 있으니까 몰라 보이게 되겠죠?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맞네. 리을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그 자체에 한정된다. 아닌데 기지 부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빈 땅까지도 미친다. 그런 거죠. 틀린 거 뭘 고르라고 그랬습니까?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니은번하고 리을번. 정답 2번. 4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틀린 것은 개인묘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돼. 뭔 소리예요? 개인묘인데 그죠? 20이 아니고 30. 개인묘는 30제곱미터 이하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매장을 한 자는 매장하고 나서 30일 내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한다. 이거 매장 신고는 무조건 사후 신고입니다. 매장은 무슨 신고? 사후 신고. 무조건 30일 내 신고하는 거예요. 매장 신고랍니다. 매장은 허가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족묘지 있었죠, 아까? 민법상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묘지를 가족묘라고 그런다. 가족 그러면 무슨 말이 떠올라야 됩니까? 친족 이렇게. 4번 시장 등은 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해서 요 법인은 무슨 법인 얘기하는 거예요? 재단법인. 재단법인에 한정해서 이렇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5번. 설치기한이 끝난 분묘용구자는 설치기한이 끝난 날부터 언제까지 철거해서 화장하거나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1년 이내죠? 그죠? 요런 묘의 설치기한은 몇 년이죠? 설치기한은? 묘의 설치기한 30년. 예, 30년입니다. 그런데 30년이긴 한데 연장하는 제도가 있죠? 몇 년 연장해주게 되냐면 30년. 근데 대신 한 번만. 대신 연장해주는 요 기간은 자 조례로 단축할 수 있다. 줄일 수 있어서 그때는 법에 따르면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5년 이상 30년 미만 이렇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줄일 수 있는데 단축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설치기간이 다 끝나면 그때는 1년 안에 뭐요? 철거해라. 여기 나온 거는 1년 안에 철거. 자, 5번 문제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틀린 거 보라고 그랬고요. 기억 1번.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인정받는다. 맞는 얘기죠. 2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해도 유골이 존재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그래도 분묘기지권은 계속 뭐요? 존속하는 거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니까. 3번을 잘 보셔야 돼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서 언제 시행됐죠 이게? 2001년 1월 13일 날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시행됨에 따라서 잘 보시면 시행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틀렸습니다. 2001년 1월 13일 그죠?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법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혹시 이걸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라고 할지라도 20년 지나버리면 시효 취득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존립 근거를 상실한다 그러면 틀린 거지. 봐, 벌써 앞부분이 틀렸어요. 밑에 해설이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요.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설치된 분묘요. 뒤에. 그런데 이렇게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라고 한다면 그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뒤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시효 취득을 인정 안 하겠죠. 그렇죠.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가 아니고 만약에 묘를 썼는데 승낙 얻어서 묘자리를 썼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때 시효 취득에 따른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안 된다. 이런 뜻이고 여기는 승낙이 있었으니까 분묘기지권 생기죠. 분묘기지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없어진다고 쓴 거 아니에요 지금? 에? 틀린 이유가 뭐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승낙 얻어서 묘자를 썼을 때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받아요 이거. 근데 무단으로 설치했을 때는 인정을 못 받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더군다나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승낙이 있건 특히 무단으로 설치했다고 해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묘를 써왔다면 시효 취득을 법 시행되기 된 이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죠. 전에 설치됐다는 전제하에서. 네? 깊은 뜻이 있는 지문입니다. 3번. 그래서 밑에 있는 해설이 조금은 좀 부족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해설.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남의 땅에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의 경우 분묘기지권은 존속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인정하지 않는다까지 맞아요.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한 분묘기지권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 인정될 수 있다. 끝을 좀 고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지 주위에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맞죠? 5번 지문이 2번 정도 나왔던 겁니다. 그게 보니까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하는 것 외에 점유까지 포기해야만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간단히 얘기하면 분묘기지권은 의사표시만으로도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소멸한다. 이 뜻이에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 문제. 농지법 문제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1번.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농사 짓다가 이제 뭐요. 뭐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은 됐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농지를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 빌려서 딴 사람이 농사 짓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이것도 들어갑니다. 공직 취임. 그렇죠? 옛날에 어떤 국회의원이 고추 농사 짓다가 강암흑에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수염 기르고. 저기 어딘데? 경상도 어딘데? 국회에서 막 날아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고추 농사 지금 짓고 있다고 들었어. 고추 농사 짓다가 국회의원을 하고 지금 관뒀죠. 네. 그
그때는 자기 그 농사 짓던 걸 다른 사람한테 임대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직 취임. 그 다음에 2번. 농업 경영을 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 사면 계약이 원칙. 3번.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에 따라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최소 몇 년 이상이죠? 3년 이상. 여기 틀렸고요. 숫자 바꾸는 거죠. 농지 임대차의 최단 존속 기간 3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4번.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는 임차료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지 소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시군구청장한테 조정 신청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도. 4번, 5번.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뭐요? 본다. 맞죠? 됐습니다. 6번의 정답은 여기 지금 3번이고요. 7번 갑니다.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 1번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잘 나옵니다. 주말 농장요.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각각 아닌데 합산이죠. 이거 몇 번 물어봤는지 몰라요. 셀 수가 없어요. 자, 2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이 원칙이다. 아, 위에 나왔었네요. 한번. 3번. 합병입니다. 합병. 상속이나 또는 합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일 때는 농지증이 필요 없다. 그죠? 합병도 필요 없습니다. 4번. 징지로 인해서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3년 돼버리는 거예요. 5번. 농지 전용 협의. 요겁니다. 지금 나온 거. 전용 협의를 거쳐서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이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더라. 그런 거죠. 그런데 비교해서 요거 있잖아요.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증이 형식상이나마 필요합니다.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도 농지증 필요하는 거고 이 경우도 필요하고 이런 건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인가요? 3번도 4번도 했죠? 네.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전용 허가, 요때는 농지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그 목적 사업에 착수 안 했다. 그러면 처분 의무가 생겨요.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게 돼서 근데 그때는 요 농지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 쓸 건데 집 짓겠다고 해서 전용 허가를 내줬거든. 근데 2년 내 집을 안 짓고 공사 시작을 안 해. 그러면 그때는 뭐요? 그 농지는 팔아야 된다. 처분 의무. 언제까지 팔죠? 1년 이내 처분 의무. 1년 이내 처분 의무. 5번 지문을 2년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다 생각하시면 안 돼. 자 보세요. 자, 요 진짜 농지예요. 근데 농지를 취득해놓고 농사 안 지어요. 자, 이게 주말 농장인데 이걸 갖다가 주말 농장으로 이용을 안 해요. 이렇게.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인데 이때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자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전용을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2년 이내 전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농사를 안 짓고 주말 농장을 이용 안 하고 뭐 집 짓는다고 해놓고 집도 안 짓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그 농지는 어떻게 해요? 팔아야 되죠? 처분 의무죠. 언제까지 팔아야 됩니까?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 팔아야 되고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팔으라고 처분 명령이 나오겠죠? 그 처분 명령은 명령서에 보니까 6개월 이내 처분해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는 6개월이죠? 그래도 처분 명령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나오겠죠? 이행강제금 얼마요? 20%죠? 매년 20%의 이행강제금. 똑 떨어지는 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이 틀린 거였고 8번 가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1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며 매수 신청할 때 농지증을 제출해야 된다.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농지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농지를 증여받을 때도 농지증이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되는 거. 그런데 다른 거하고 다르게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을 때는 농지증이 언제 필요하죠? 언제 필요하죠? 매수 신고 시가 아니고 매각 결정일 때.
2번 개인 소유의 농지,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거 한번 나왔었던 거고 앞에. 3번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증 필요가 없다. 협의는 필요 없어요. 영원히 농지로 안 쓸 거예요, 이거. 협의는. 근데 전용 허가나 신고는 필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면 농지증 발급 신청 권한이 있게 된다. 그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등기 가져올 사람, 등기 가져오려면 뭐예요? 농지증 제출해야 되니까 발급 신청도 할 수가 있겠다.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이거 뭐 빠졌네요.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그래 맞겠죠?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이렇게. 틀린 건 1번이죠, 그러니까? 자, 9번입니다. 개혁공인중개사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농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안 되는 거고, 절대 불가능. 다만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차도 안 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죠.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절대 불가능. 농지에 대한 임대차 원칙적으로 불가능.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그죠? 아까 공직 취임할 때 아까 임대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등등등. 아니면 뭐 교도소 갔다 와야 돼요. 그랬을 때도 할 수 있고. 뭐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뭐 이런 거 할 때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니까. 많이 나오네 이거. 협의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졸았어요. 3번입니다.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할 때 농지증을 함께 제출해야 되겠다. 매수 신청시가 아닌데 매각 결정기래. 그죠? 자, 4번 농지 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하고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로 가족이 이사 와야 된다. 그죠? 옛날은 그랬어요, 옛날. 그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통작거리라고 그래, 통작거리. 아니, 농사 짓는다고 하면서 서울 사람이 저기 전라도 땅을 취득해놓고 농사 지을게요. 그러면 믿기가 좀 힘들잖아. 농사를 갖다가 전라도 땅을 어떻게 지어, 서울 사면서. 그래서 그 근처에 살아야 된다. 20km 이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5번 농지 취득 제약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요거 기억하셔야 돼. 오히려 대신에 물권 변동의 요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10번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 11번으로 갑니다. 가야 되는데, 자, 쉬었다가 확인 설명서부터 하겠습니다. 한숨 주무세요. 네.